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시간이었다. 여기 유도를 잘할 것 같은 남자, 그 무지한 시간 동안 그리고 무에타이를 잘할 것 같은 여자가 그건 물리적인 것들에 불과해요. 이 작품 새 주인공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먹구름이어도 먹구름 사랑하는 거 가능해? 얼마나 먹인데? 해가 없어. 해 너무 못 보면 우울증 걸리는데? 저 사랑 왠지 파국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감동적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파괴해버리는 진주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지는 효봉이. 왜 아름답게 끝낸 얘기에 굳이 그 후 얘기를 만들어서 망치려 그럴까? 그래. 그러나 효봉이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진주의 오락가락은 멈추지 않았고 좋아. 난 사랑 타령하는 드라마가 좋아. 진주의 사랑 타령에 은정이는 따끈따끈한 진주의 옛 사랑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냈죠. 그래도 진주의 이별은 꽤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지. 헤어지고 나서부터 열심히 썼잖아. 그리하여 진주의 풋풋한 옛사랑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헤어져. 어이구. 이유는? 싫어서. 대학 시절부터 길고도 길었던 환동과의 연애를 끝내고 말끔하게 헤어지자. 그렇게 환동과의 연애를 네가 먼저 모텔 가자고 했잖아. 내가 멀쩡히 가고 있는데 네가 우두커니 서서 아 저거 모텔이다 테마 모텔이네 어떤 주제를 갖고 있을까? 라고 했어? 안 했어? 시작하고 내가 잘못했어. 진짜 그런 거지. 끝내고 여자 소리 나네? 울고 네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지? 그저께 밤에 내 친구가 너 봤대. 모텔에서. 마침내 진짜로 헤어졌던 진주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연애의 마침표를 찍은 그녀는 말했죠. 뭐 아무렇지 않았어. 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 그리하여 그녀는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당신도 속았군요. 놀랍게도 말하는 명품 가방을 발견한 진주. 그리고 이 말인즉슨 지금 진주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사면 낫는 병. 나를 가지세요. 그래서 장기 연애도 끝내고 지금 해지하시면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장기 적금도 끝내버린 그녀는 끝내 어찌나 의지가 강했는지 도둑질도 했어요. 엄마, 손을 대서는 안 될 것까지 되며 내가 500원짜리로 가득 채워놓은 내 저금통 알지? 평생을 모은 내 전 재산. 그 녀석이 늘 있던 곳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혹시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사라진 언니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잊어라. 우리 동생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잡아 쳐놓겠다고. 동생을 정의로운 경찰로 만드는데 한몫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품 가방을 구입하니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삶의 생산성까지 올라가 버린 진주였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저렇듯 훌륭한 친구들을 더욱 많이 소개시켜줄 것이란 걸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런 진주를 보며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합격. 바로 드라마계의 스타 작가 정혜정 작가였습니다. 그 목적지와도 닮은 바가 있어. 호기심이 생기네? 절대 내 앞에서 나대지 말고 복종해. 할 수 있겠어? 대정혜정 작가님의 작품에 누가 되는 일 따위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정혜정 작가의 보조 작가가 되어 내일부터 출근해. 내 인생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은 구남친 떨쳐버리기 위해서 시작된 거야. 일종의 적폐청산이랄까? 아, 드디어 꽃길이로다. 죽음의 꽃길에 들어선 여인, 그게 임진주였죠. 꽃길은 사실 비포 정도로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또다시 운명처럼 지옥에서 고행길을 걷고 있는 진주 앞에 한 듬직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시청률 무패 행진의 스타 감독도 있지 않은가. 바로 JBC의 스타 감독 28세에 JBC 입사, 만 26세. 손범수인데 드라마 감독 데뷔, 만 28세. 근데 이 사람 어째 15% 돌파, 16%. 조용하게 이 작품 모두 흥행, 성공, 대성공. 재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업실 처음이죠? 뭐 작업실 다 거기서 거기니까. 심상치 않은 포스로 자신의 첫 등장을 알리는 범수와 아, 거기서 거기가 아닌 작가님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기며 다들 인사해. 손범수 감독님 알지? 범수를 소개해주는 정혜정 작가. 자기네 영광으로 알고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영광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 속 직원들은 왜 이리 에너지가 고갈되어 보이는 걸까요? 진준 퇴근해라. 네. 직원들 복지가 좋네요. 퇴근을 벌써? 출근은 어제 했거든요. 아 벌써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군. 그럼 이만. 그런데 그때
위험에 빠진 진주를 멋있게 피해버리는 범수. 다칠 뻔했어요. 그는 정말로 재수없는 남주인공이었죠. 지금 느껴지는 재수없음은 잘 나가는 자 본연의 재수없음인가? 잘 나가지 못하는 내 시선이 만들어낸 가짜 재수없음인가? 그렇게 진주는 그날 밤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 잘 나가는 남자를 씹기 바빴고 잘 나갔었는데 잘 나갔었지. 진주의 말에 문득 자신의 잘 나갔던 대학 생활을 회상하는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한주. 초딩 자잖아. 의 상념을 방해하는 한주의 아들 인국이. 층간소음 없으면 뭐하냐고. 거실소음 때문에 못 살겠는데. 잘 나갔었지가 않아. 넌 잘 나가고 있어. 쟤 좀 있으면 돈도 벌어오겠어. 그러니까 한주가 얼마나 잘 나갔었냐면 대학 시절 같이 배드민턴을 치려면 예약제까지 실시했어야 했던 엿보이는 이 소녀의 귀여운 미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었어. 그런 엄청난 퀸카였습니다.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도 커피 한 잔 하자고 불러도 얼굴도 예쁜데 성격까지 착하니 인기가 없을 리가 없었던 한주는 사실 무당파의 태극권 고수로서 상대 남자의 고백을 받아 바로 접어놓는 기술은 무당파 태극권의 그것과도 같았지. 모든 남자의 고백을 부드럽게 거절했었던 그야말로 절세철병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한주보다 더한 고수가 어느 날 그녀 앞에 등장했었습니다. 뭐 좋아해요?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호의 오른팔처럼 생긴 남자 승효는 이상했습니다. 좋아하는 거 뭐냐고요? 누구세요? 정확히는 어떤 남자 좋아하는지 한마디만 해주면 바로 갈게요. 이러지 않는 남자예요. 또한 그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죠. 어? 하면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는 이러지 않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봤는데 없던데? 방법이? 웃긴 남자예요. 해외에 사는 펜팔 친구처럼 간간히 소식을 전해왔고 개그 극단에 들어갔어요. 한번 보러 와요. 진짜 색다른 컨셉충으로서 나 아직 출연은 못하는데 그냥 보러 와요. 왜 안 왔어요? 그녀에게 점점 매력 어필을 해왔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나도 출연하니까 꼭 와요. 저기 공부는 안 해요? 무슨 과예요? 나 여기 학생 아닌데? 공부 못해요. 지독한 컨셉이긴 하네요. 그냥 길 가다 보고 따라온 건데. 변태 새끼가 지금도 너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 뭔가 그런데 느낌이 그런 사람 같진 않아. 뭐야? 이게 통한다고? 뭐지? 결국 자신을 위해 개그맨으로 데뷔하고 선배들한테도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를 보며 웃기려고 하는 거니?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한주는 내 맘에 들어온 어떤 여자가 웃기는 거 좋아한대서 그 여자 웃기다가 죽고 싶어졌어요. 결국 그를 받아들이는데 웃겨봐요. 한주는 밤새 웃었어. 아, 밤새 웃기만 한 건 아니구나. 그날 결국 결혼도 했어. 그리고 이혼까지. 모든 게 부족한 녀석이었지만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생각보다 승효는 진짜 특별한 사상을 가진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지옥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럼 내 행복은? 한주야, 네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 그럼 너 할머니한테 물을까 이 미친놈. 그렇게 달리기가 빨라서 한주의 절친의 은정이에게서 쉽사리 도망친 승효는 매일 2시간씩 달립니다. 싸움을 못하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병맛 코미디언 스타가 됐습니다. 운동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남겨진 전처와 자신의 아이를 뒤로한 채 말이죠. 원래 그놈 자체가 병맛이었으니까. 그리하여 홀로 인국이를 봐야 하는 한주는 나 아무래도 방통대로 편입하고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혈혈 단신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대표를 만나고 아슬아슬하지 마. 지갑 비슷하게도 하지 마. 애 딸린 거 조금도 티내지 마. PPL 물건 가지고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할 일을 야무지게 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컷. 야 이 개새끼. 뭐 현실은 매서웠지만 그래도 어른이 되긴 했죠. 치우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집어 던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PPL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주인공이 막 연락에 총을 쏘는 와중에 젤리볼을 먹었나 봐. 그러니까 이 공장이 폐업하기 전에 일하던 인부가 먹다가 떨어뜨렸다. 자신의 작품 세계관에 취해 맛있는 젤리포를 무시하는 나쁜 감독. 목공소 직원이 일을 하다가 젤리볼을 떨어뜨렸는데 아주 가지런하고 깨끗하게 주인공이 죽을 자리까지 미리 알고 퇴직하기 전에 딱 거기다가 떨어뜨려 놨다. 제목 젤리볼을 바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서러운 건 하나뿐인 자식이 아픈데 지금 좀 가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 자신의 할 일을 끝내고 가야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잘 나가는 전 남편을 보며 아니 웃긴 남자 좋아한다길래 그날로 무작정 들어갔죠 극단으로.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굳세였던 한주는 꿋꿋하게 버티며 인고기를 어느 아이 못지않게 잘 키워냈고 이렇게 지금 은정이네 집에서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멀쩡한 진주와 한주가 자기 집을 냅두고 여기에 살고 있냐? 그건 바로 그럼 날 못 만났지.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네. 미안. 은정이가 남자의 말에 대답하자 그저 아무 말 없이 눈치만 보는 나머지 사람들. 왜냐하면 남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큐멘터리를 좋아했던 은정이는 단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지.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괜찮은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입사했었던 은정이는 야 은정아 힘든데 좀 가서 커피도 좀 타고 그래라. 앉아있으면 막 엉덩이나 퍼지지 시기야. 나름 괜찮은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모양 이 꼴이자 저 새끼 뭐야? 너 왜 안 마셔? 건강하려고요. 장수. 너 그럼 술 안 먹고 있다가 나 운전해주면 되겠다. 어떻게든 성질 죽여가며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은정아 네, 다 왔는데요. 오빠라고 해볼래?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었죠. 너 이 개새끼야? 결국 꾸역꾸역 참아왔던 지옥 참마도를 꺼낸 은정이는 야 은정아 야야야야야 왜 그러니? 그날을 기점으로 자신이 직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는 풍운의 꿈을 낳는데 이런 데는 얼마예요? 보증금 2,000에 월 450. 거짓말. 거짓말 같은 현실이 이런 건 얼마예요? 1,000에 150. 거짓말. 그녀를 거짓말같이 반겨줬죠. 결국 거지 같은 사무실을 얻게 된 은정이의 사무실을 놀러온 친구들은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녀의 사무실을 예쁘게 리모델링 해주었죠. 오픈형 화장실. 아직도 중국엔 이렇게 오픈형 화장실이 많은 거 알지? 그래도 천장은 있네. 좋네. 너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똥 싸봤어? 네, 저는 고깃집에서 한번 싸봤습니다. 난 해봤어. 운치 있겠다. 친일파 인터뷰라. 어쨌든 시작은 초라했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친일파 색출에 나선 은정이는 너무 재밌는데요? 거기서 문제의 남자 홍대를 만나게 되죠. 가죠. 그 말을 시작으로 물을 얼굴에 뿌린다거나 테이블을 엎어버린다. 친일파와 그의 후손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친일 행적. 그런데 사실 그녀가 홍대를 만났을 때 안경을 쓴 이유, 좋다. 뭐 홍대 씨도 고졸의 어린 나이로 이런 큰 카페를 운영한다는 거 집안에 그건 바로 색안경을 쓰고 홍대를 보려 했기 때문이었는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홍대란 남자 그 집안의 재산은 그게 맞는데요. 이 카페는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자퇴하고 집 나와서 검정고시 패스하고 동대문에서 맨몸으로 장사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진짜예요. 이상하지만 괜찮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도울게요. 대신 이 다큐멘터리에 투자하게 해주세요. 투자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알죠.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인데.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왜 뻔히 이를 투자를? 저도 조금은 멋지고 싶어서요. 그렇게 친일파의 후손 홍대를 통해 인사드리세요. 저희 외삼촌. 제 유일하게 연락하는 분인데 어마어마한 친일파세요. 진또배기 친일파 및 저희 집안도 저희 집안이지만 여기 외삼촌 집안이 진짜예요. 일사오적의 적통. 이거야. 가지각색 친일파를 만날 수 있게 된 은정이는 홍대의 희생으로 다리는 왜 저래요?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걸 막 던져서. 마침내 친일파 동호회에 가서 그들의 속사정을 듣고 친일파 후손들을 모아봤어요. 다들 또 괜찮아요. 그렇게 사람 일 한치 앞도 모른다고 인생 뭐 있어? 매진되면 다음 타임 보면 되지. 1억으로 제작된 은정이의 다큐는 300만 관객의 선택을 받았고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된 거야. 이거 뭔 일이냐 이게? 자신이 친일파 후손 때문에 떼부자가 되고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 이 천박한 것이 언니 가시는 길을.
자신이 친일파 후손과 사랑에 빠질 줄도 몰랐었던 은정이. 부와 명예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다는 걸. 돈보다 설레는 건 사랑이라고. 하지만 정말 세상은 쉽지만은 않았죠. 아낌없는 마음엔 총량의 제한이 있는 걸까? 아니, 사실 더 가혹했습니다. 내 머리 줄까? 아니 됐어. 너 머리길 좀 별론 것 같아. 갑작스런 홍대의 죽음은 은정이를 미련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삶의 미련을 말이죠. 누나. 그리고 그런 은정이가 걱정되어 하나둘씩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 미안해. 미안해.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누나가 웃긴 웃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명확하게 웃으면 안 되는 장면에서 웃잖아. 내가 출근은 해야겠고. 이들은 이렇게 자. 민구가. 은정의 집에서 뭉치게 된 거였습니다. 나 휴가 여기서 보내려고.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정이는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니었죠. 저기 우리 언제 갔었지? 자긴 갔을 수 있지. 나랑 안 간 거지. 뭐 그래도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고. 그것 외의 모든 것이 전과 같았고 문제가 없었으니까. 내일의 가혹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오늘도 당장의 위기에 집중하자. 어떤 위기? 라면이 먹고 싶어. 이 시간에 꺼낼 말이야 그게. 야식 라면을 먹는 새 여자였습니다. 밤에 먹어야 건강한 라면이 나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즐거운 야식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 아 해. 아 왜 또? 엄마처럼 되기 싫어. 나 다이어트 한다. 고기나 치우고 말해. 아침부터 고기 굽는 마. 아침부터 친구를 팩트로 후려친 진주는 집에서 하는 버릇 못 고치고 직장에서도 일침을 날렸죠.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잖아. 자영업자에게 노력은 있어도 노동은 없어. 일하는 만큼 버나요? 잠깐만. 너 혹시 지금 말대꾸한 거지? 나 그렇게 들렸는데? 아니요 그럴 리가요. 장단을 맞춰드린 넌 거. 말이 너무 많아. 어쨌든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다물어. 다물고 있어. 나는 보조 때 작가님 입모양만 보고 있어. 그게 다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야. 선율도 꾸준히 하고 살은 좀 빼려고 하는데. 야, 너는 말하는 것만큼만 글을 좀 써봐. 왜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기분 더럽게 만드니? 쾌변하고 상쾌한 아침에? 점심인데요. 너! 한편 오늘도 작가님 기분 비위 맞추듯 안 맞추는 진주와 달리 모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춰야 했던 한주. 그래도 우리 주연 배우가 아이돌이니까 다행이죠. 말 잘 들을 것 같아. 새벽 5시인데 이 시간 어떻게 지키나? 아니 스케줄 빠그러져서 찍지도 못할 판에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쪽 책임도 있으니 시간 더 드릴게요. 1시간. 그리하여 시작되는 한주의 일일 퀘스트 시간. 1시간이요 새벽. 왜요? 안 되겠어요? 이었지만 오늘 쉬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너무하시네 정말. 그녀는 결국 자신의 대표에게 SOS를 쳐서 시간을 보니 비상이네. 치킨 좀 튀겨주세요. 치킨? 마침내 이 새벽에 치킨을 구하는데 성공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너가 여기서 왜 나와? 알바? 직원분? 극한 직업에서 치킨 튀겼던 벌은 못 고치고 또 여기서 치킨을 튀기고 있는 공명이 아닌 안녕하세요 선배님. 신입사원 추재훈입니다. 한주 회사 신입사원 재훈이었습니다. 제가 대표님 지시받고 나왔는데 근데 왜 슬퍼요? 제가 사회 초년생 첫 회사 첫 출근인 셔터 자물쇠를 보겠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입사와 동시에 교도소로 입수하게 되는 것인가. 그는 떨리는 눈망울로 하소연을 했지만 한주는 그걸 들어줄 정신이 없어 보였죠. 네. 건지라고요. 근데 나름 치킨에 대한 프라이드 치킨이 있었던 재훈. 대충 튀면 핏물 보입니다. 괜찮아요. 그 시간 없으니까 그냥 건지세요. 그럼 건지고 한 번 더 튀겠습니다. 그래야 바삭. 건지라고. 을 혹독하게 군기 잡는 한주였습니다. 2분만. 건지라고. 어쨌든 퀘스트 시간 내에 도착해서 드디어 치킨 PPL을 할 수 있을 안 먹어요. 줄 알았지만 왜요 도현 씨? 살쪄요. 가장 쉽게 봤었던 아이돌 도연이 씹다가 컷하면 뱉으세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치킨을 입에 넣었다 뱉으라고요? 차라리 칼을 배에 꽂았다 빼세요. 이거 감독님도 오케이 한 건데요. 가장 큰 복병이었군요.
결국 오늘도 현실에 치이는 건 여전했던 한 주였지만 그래도 오늘은 훈훈한 후배 재훈이 있어서 위로는 되었겠군요. 전에 왕갈비 통닭집에서 주방 보조로 알바도 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잘 뛰었구나. 그리고 이와 달리 억만장자가 되어 할 일 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던 은정이는 결국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동생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졌죠. 뭐야? 요리를 했어요? 괜찮아요? 이거 잡채 같은데 아닌가? 명칭이 뭐가 중요해. 그냥 씹어. 잡채인데 비린 맛이 나? 간장인 줄 알고 멸치 액젓을 넣었어. 먹을만 하구만. 다 먹어요 그럼. 남기면 죽는다. 아까 나간 새끼 잡아와. 잡히면 쳐 맞으면서 먹는 거야. 그렇게 마실 나와서 엄한 사람들 잡은 은정이와 같이 작가님과 방송국 마실 나와서 재수없는 놈을 영접한 진주였습니다. 오늘의 집중 탐구 대상은 살쪘나봐요. 뭐 살 찔 때 있고 빠질 때 있고 시즌이 있어요. 아, 지금은 비시즌이구나. 그런데 기대에 없었던 뜻밖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재수없는 놈. 오늘은 유독 못생겼네. 가서 널려야지. 술 먹었어? 눈이 부었네. 한데 상대는 아, 눈이 부은 게 아니고 그냥 못생긴 거구나. 어디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감독님, 나 감독님 좋아해요. 엄마. 난 너 싫어. 못생겨서. 진심이에요. 똑똑해졌네. 내가 졌다. 진심이라고요? 알았어. 나 지금 밥 먹잖아. 나 진짜 안 놀릴게. 더군다나 내가 외모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치? 그때부터예요? 나 못생겼다고 놀리기 시작할 때부터. 좋아해요. 야! 나 고기 싫어해! 아 그럼 푸질 말았어야지. 네가 퍼준 거 아니야! 갖다 대질 말았어야지 그럼 식판을. 그리고 회식 때 삼겹살 그렇게 잘 먹어놓고 뭐 갑자기 싫어져 고기가? 갑자기 싫어! 뭐? 빙구야! 왜 고백한 사람한테 빙구래? 밥 먹는데 고백을 해! 갚을 때 써요. 그런가? 영화 예매 났으니까 7시에 로비로 나와요. 안 갑니다. 뭐야 여기 뭐 하는 데야 도대체? 아무튼 범수가 강혜정 작가를 친히 방송사에 불러서 밥을 먹이는 데에는 구내식당 밥이나 먹이려고 부른 거는 아닐 테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본은 보셨고? 아, 저는 빠지려고요. 오늘 전개가 왜 이러냐 예상을 못하겠네. 바로 정혜정 작가를 정말 먹이려 했기 때문에 불렀죠. 왜요? 안 읽혀요, 대본이. 뭐랄까, 이 가슴이 폴짝폴짝 뛰지 않는달까? 가슴은 콩닥콩닥 아니야? 뭐 폴짝폴짝이든 덩실덩실이든. 가슴이 덩실덩실 뛴다고? 가슴이 덩실덩실 뛴 적 있어요, 없어요? 뭐 가끔 나풀나풀 뛰기도 하고. 야! 내가 드라마판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할게. 안 들어. 충고 안 들어. 그리고 이 찰나에 이 재수없는 놈이 순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란 걸 느끼는 진주였는데 와 네가 이겼다. 모질인데 닮고 싶어. 통쾌함은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작업실에 돌아와서 방으로 재빨리 도망가 버리는 이라고 표현하면 쉬운 거잖아. 방으로 슝? 진주의 흉을 보고 방으로 슝? 네가 작가야? 흉질이 나버린 정혜정 작가는 그렇게 진주를 슝이 뭐야? 아, 그리고 작가님은 여기 강팍이란 단어를 요즘 누가 써요? 너 슝 나가. 흉 해고해버리고 마는데 저도 못 나가고 작가님도 못 나가십니다. 저를 밟고 가세요. 사뿐히 지름을 보세요. 사실 진주는 몰랐죠. 원인은 흉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안 들어. 자존심. 알고 보니 이때 정혜정 작가는 진주의 입을 보고 말았던 거죠. 근데 무슨 짤처럼 웃는 것도 킹받는데 자신을 비웃는 보조 작가의 글이 생각보다 재밌어서 더 킹받아버리는 정혜정 작가였습니다. 진주 언니가 쓴 글이 참 잘 읽혀. 성식이 얽매이지도 않고. 아니, 진짜 솔직히 작가님 거는 읽기 좀 어렵지 않아? 좀 올드하긴 하시지. 나가. 어쨌든 해고의 여파로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기로 결심한 진주는 슝 나가. 제일 먼저 사회가 원하는 운동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운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부위별로 살을 빼? 뭐가 더럽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난 부위별로 살찌는 운동을 하고 있어. 자, 봐. 엉덩이의 탄력을 없애주는 운동이야. 그래서 족발 하나, 소주 한 번. 인생 참 굴곡지다. 만 즐거운 건 그때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여보세요? 잘렸다면서요. 갑자기 범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뭐예요? 축하 전화예요? 우리 구내식당 밥 맛있지 않았어요? 구경하러 와요. 에? 근데 왜 뜬금없이 방송국에 오라는 걸까요? 사실은 너 요즘 너무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
대본을 읽는데 노잼. 와, 우연한 기회로 대본이다. 내가 얼마 전에 공모전 심사했다가 본 건데 이게 막 어수선하고 날 것 같은데 너 이거 상 받는 거야? 난 밀었는데 어르신들이 이게 대본이냐고. 오호, 그렇다면 관심이 가는 거. 나 아는 이름인데? 진주의 글을 입수한 범수는 생각보다 획기적인 진주의 글을 보고 어때? 읽어봤어? 야, 그거 그냥 내가 할까? 재밌을 것 같은데. 네가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거지. 그래? 하지마. 하지마. 정말 홀딱 깨버렸는데요. 그치만 이상하게 눈을 감아도 진주의 글이 떠오르는 범수는 마침내 결국 그녀를 다시 방송국에 부르게 된 것이었죠. 선물이에요. 뭐 새끼지? 어쨌든 이상하면서도 맛있는 방송국 식당가에서 범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며 범수한테 까였다며. 범수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받게 되는 진주. 우리 남들 생긴 거 신경 끄고 일하죠. 아, 뭔 일을 해? 잘렸는데. 30 되면 괜찮아져요. 나 그거 흥미롭던데? 가슴이 폴짝폴짝.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나랑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거? 두방망이질하는 자신의 가슴을 가다듬으며 어른의 모습으로서 그에 걸맞는 얼마 줘요? 진주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진주였죠. 뭐 그래도 스타 감독의 제안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진주는 정말 안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왜 다 농담 같지? 돌려가기 같은 거 안 해요? 아니 왜 돌려서 까요? 돌면 시간 드는데? 시간 좀 드려요. 인간관계 원래 시간 좀 드리는 거 아닌가? 이 환장할 만한 창과 방패의 대결은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가라고요? 돌면 시간 든다니까? 아니 그런데 누가 창이고 방패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아니 왜 입장을 바꿔요? 내 입장이 훨씬 좋은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둘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겠다? 아쉬운 거 없으시다? 없죠. 나 되게 잘 나가요. 능력 있지. 그것만도 넘치는데 굳이 집도 잘 살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멀어지는 두 사람이었지만 왜 안 잡아요? 네? 자본의 N극과 S극은 팔이 안 닿아서. 자본의 자력으로 다시 자연스레 붙어지게 됐죠. 사람도 잘 모르는 작가랑 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된 그들은 극적인 협상 결렬 안 해요. 이었지만 에바다. 에바야. 그래서 또 능력이 좋았던 범수는 텔레파시까지도 쓸 수 있었고 왜요? 왜 불렀냐고요? 안 불렀는데요? 뭘 안 불러? 내가 불렀으니까 돌아봤지. 안 불렀는데 왜 돌아봐요 내가? 진주의 콧대 높은 자존심을 상처 입지 않게 범수는 그쵸? 그쪽이 대답 먼저 하고 제가 불러도 대세에 지장은 없죠. 순서가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이라도 불러드릴게. 진주를 그렇게 어르고 달래며 진주 씨? 진주 작가님? 됐다고요. 저게요. 진심 어린 말로 잠시만요. 아씨. 나 말은 막 해도 일은 막 안 해요. 택배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식당에서 메뉴판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일을 좋아해요. 무엇보다 소중한 이 일을 작가님과 같이 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녀를 잡아 세우는데 성공했 16부작으로 하는 게 여기 지만 여기 우리 조감독 똘똘해요. 필 조감독이 미리 인사하고 왜? 그런 거 미리 까고 미리 자랑하면 좋지. 왜? 안녕하세요. 홀리 몰리 신망과 공부학번 김한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주라고 하는데 앉지 마세요. 그리하여 갑자기 중간에서 쩌리짱이 된 범수는 분위기 환기 겸 조크를 날리는데 헤어진 남자친구 닮았어요? 그게 조커였네요. 저 안 해요. 뭐요? 저 안 해요.